요걸 가지고 기사를 써요. 새로 장 된 사람이 20년 전에 견책받은 사람이야 하는데 야만은 어떻게 잡냐? 우리 오창익 국장님이랑 제가 동시에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김희수 변호사야. 네, 김 변호사님. 네. 김희수 변호사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입니까? 김민수 변호사는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길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검사를 짧게 5년만 했고요. 그다음에 나와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했는데 뭐 저희 인권단체에서 활동했고 그렇죠. 그 연장으로 노무현 정권 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그게 거기까지 차관급이었어요. 대충 아시겠죠? 차관급을 하신 분이야. 그리고 20년 전에. 네, 그리고 세월호 때 이분이 가장 먼저 가르마를 타줬어. 왜냐면 5년 동안 검사했을 때 이 양반이 서해 페리오 사건 담당 검사였어. 네.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는데 이 박근혜 정부가 너무 못한다. 21년 전보다 정부의 대응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가장 먼저 가르마를 타주신 분이야.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초안도 작성했죠. 그럼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호와 증인과 관련된 뭐 손배에서 용산 참사 민사소송 제가 조사 많이 했죠. 네, 그러시네요. 이런 대단히 돈 안 되는 거야. 공익적인 인권 관련된 변호사로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차관급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러고도 아직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무주택자입니다. 그런 얘기는 해야 돼요. 네. 네. 자, 노무현 정부 때 차관급 했으면 20년 전에 차관급 했으면 지금 총리급 해야 돼. 톡 까놓고 할 거면. 그러면. 그런데 이분이 2020년에 그때 나이가 60살이었어. 네. 차관까지 10여 년 전에 한 거지 그 시점에.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수족에 대해서 돕겠다라며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경기도청의 감사관으로 특채된 것도 아니야. 시험 봐요. 상급짜리잖아. 근데 지방직 상급입니다. 지방직 상급이면 서울로 따지면 4급짜리예요. 그렇죠. 네? 차관급을 20년 전에 한 사람이 이재명을 돕겠다고 들어가서 그것도 더구나 경쟁해요. 그래서 발탁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채는 없고 자기 사람이라고 누구와 친하다고 안 쓴다는 거 아니야. 선거 처리해서 모시지만 공정한 경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검사가 처음 됐잖아요. 검사가 됐을 땐 그 전에 원래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많이 왔던 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검사를 처음 했을 때 사회 초년병 시절에 중앙 3급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맞죠.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차관을 했다가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지방직 3급을 시험 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동인 게 김희수 변호사님을 저는 세월호 때 알았어요. 네네. 그리고 용산 때도 정말 이런 변호사가 계시구나.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분인데 검사 출신이면은 전관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분인데 안 그러셨어. 그리고 3급 지방직 3급 경기도 감사관으로 와서 한 게 뭐냐. 진짜 경기도정 개혁에 훌륭한 수단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타당성 점검은 기본이고 주요 정책 집행 감찰하는 거, 부패 방지 이런 것들 공부 하면서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남양주에 조광한 시장 사건이 있어요. 네네, 그것도 했죠. 감사 받으라고 했어. 지사가. 근데 거부했어. 그러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싸움하는 과정에서 앞장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검찰 개혁하거나 뭐 특검하거나 그러려면 이 사람을 쓰는 게 맞아. 친소 관계로 따지면 김희수 변호사가 정말 법무장관이 되거나 그렇지. 민정수석이 되거나. 근데 그런 자리 하나도 안 줬어. 다른 사람들한테 칼질하게 하고 실제로 일하는 자리 보내서 어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은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자리거든요. 국정원을 완전 지금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불철주야 일해야 되는 자리를 보내고 이게 정말 힘든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1, 2, 3차장 아직 임명 안 했는데요. 네. 1, 2차장을 둘 다 해외파 출신으로 지금 해놨어.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조직이 다시 가동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사 예산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냥 국정원 예산은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고 이를테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러시아 일도 국정원에서 해주는 거야. 서로 품앗이로. 그렇죠. 네.
그런 게 그리고 국정원 예산은 음. 경찰청에도 가 있고요. 법무부에도 가 있고요. 네. 여성가족부에도 국정원 예산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다 세탁이야. 그렇죠. 다 기업 간에 뭐 이렇게 된 걸.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거를 깊숙이 파야 실제적인 인적 청산과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빛나는 자리 일하는 아니에요. 자리에 네. 보낸 거죠. 여하튼 그런 거 그런데 보면 이 인사의 의미를 아는 건 역시 조선밖에 없습니다. 조선이 시비를 거는데요. 뭐라고? 뭐 가지고 TV조선의 기사가 나왔는데 뭐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했잖아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장준호 선생님 사건을 선임해요. 선임하는 게 선임료 받은 게 아니라 변호사는 따로 있고 이름 같이 올리는 거 있잖아요. 민변 회장했던 백승환 변호사랑 김희수 변호사 같이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요. 돈 10,000원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삼은 거예요. 다른 쪽에서 이해 충돌이라고. 나쁜 놈들. 네,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해가 있어야 충돌이잖아요. 충돌할 이해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견책을 받아요. 견책을. 진짜요? 네. 그다음 기소 유예 처분이 근데 되고. 장준하 선생님 일은 견책이란 건 사실은 뭐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렇죠. 징벌도 아니고 그런데 요걸 가지고 기사를 써요. 새로 국정원 기조실장 된 사람이 20년 전에 견책받은 사람이야. 하는데 야만 어떻게 잡냐? 이해 충돌을 했어. 이런 사람에게 인력과 예산을 맡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시간 없어요. 좀 쓰레기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야당이랑은 비공식 비공개로 자주 보겠다. 자꾸 쟤들이 말을 흘려서 그렇지 자주 볼 거라고 얘기했고, 사법개혁 관련해서 기소수사 분리 이견 없다. 채널 A가 물어봤는데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기소수사권 분리에 이견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언제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이렇게 농 섞어서 정면 돌파했고요. 뭐 인사 관련한 얘기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4.5일째 방향 맞다. 가능한 곳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북 정책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대북 방송 중단하면서 북한에서 호응이 빨리 와서 기대 이상이었다. 좋았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여러 이야기를 해놨다. 한 개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뭡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실로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대북 채널 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부서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요거는 제가 지금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대국적으로 셀프 엠바고를 이제 걸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만 아는 건데 셀프 엠바고야. 아니 그리고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가는 게 이북도 전 신뢰가 가고요. 내란 사태 이후에 삐라를 한 장도 안 뿌렸고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중단했고 당일날. 일주일 간보고가 아니라 당일날. 그냥 바로 중단했어요. 그거는 김정은이 지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아마 이북의 지도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단박에 멈추네? 네? 장관도 안 바꿨잖아요. 뭐 국방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시로 와. 제가 신뢰가 확 올라가는 셀프 거죠. 엠바고를 걸었지만 물론 대국적으로 이게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기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 뭐 특종 따위 뭐 단독 보도 따위 뭐 더 이상 제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칼파님도 말씀하시는 입이 근질근질 크. 그래서 제가 살짝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자, 뭐냐? 바로 뉴스 원 기사인데요. 이 대통령 새 교황 레오 14세 올해 만나나? 유흥식 바티칸 방문 의견 전달. 자,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에게 서신을 2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흥식 추기경이 이 대통령 교황의 2번 서신. 올해 2분 만남 희망. 자, 두 번의 서신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세계일보의 제목에 떠 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 교황 레오 14세 한반도 위해 큰일 하실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가 느껴지시죠? 그 전 교황도 네. 프란시스코 교황도 북한 방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었어요. 가고 싶다.
북한에 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평양에 장충선강은 있고 음. 신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신부 옷 입은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 신부 역할을 하는 사람. 네. 근데 중국의 애국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한 명이 있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 근데 이제 네. 그게 그 싱가포르나 베트남 회담이 성사됐으면 아주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텐데 결국 북한이 응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는 요게 사실 풀세트거든. 풀세트. 그렇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와 추기경의 방문 요게 사실은 한 세트야, 세트. 그리고 새로 된 교황이 시카고 사람 아닙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요 정도 힌트 드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